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코비드19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코비드19, 즉 코로나19라고도 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덕분인지 요즘 백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백신에는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첨가제 중에 포말데하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포말데하이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포말데하이드라는 물질은요, 사 백신에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킨다든가 박테리아의 독소를 약화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포말데하이드는요, 체내에서 대사 과정에 생기기도 하고요, 천연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WHO, 세계보건기구죠, 이 산하에 국제암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IARC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 1급 발암물질로 포말데하이드가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든지 천연적이거나 자연적인 거, 이런 것은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금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면, 이거는 아주 뛰어난 단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성면이 강력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무조건 천연적인 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포말데하이드는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가운데 탄소가 붙어 있고요, 수소가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삼각평면 구조를 이루는 그런 분자입니다. 이 포말데하이드는 물에 굉장히 잘 녹거든요. 그래서 37% 용액으로 만들어서 방부제로 사용합니다.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보다 휘발성이 더 세고요, 자극성이 강합니다. 각종 어류, 채소나 과일에서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자연에서 발견되는 포말데하이드는 햇볕이나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 쉽게 산화되고 분해되어 몸에 축적되지는 않습니다. 포말데하이드는 인공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합판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요, 플라스틱 합성에도 쓰이고 가공 목재 생산에 필요한 접착제 이런 분야에도 쓰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새집 증후군 많이 들어봤죠? 새집 증후군도 접착제에 들어있는 포말데하이드가 주 원인이죠. 그 밖에도 다양하게 포말데하이드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은 예전보다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1980년대 아이들에게 권장되는 백신이 8가지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는 권장 백신 접종수가 14가지입니다. 접종 가지수가 많아지면 도즈라고 부르죠. D-O-S-E, 도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수가 양이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맞아야 할 백신 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백신 첨가제에 포함된 물질에 노출되는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여러 가지 백신을 혼합해 만든 이른바 다가 혼합 백신입니다. 예컨대 MMR 같은 경우 혼합 백신이 M은 홍역, measles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볼거리, mumps, 풍진, 러벨라 이렇게 부르는데 요 세 가지를 혼합한 백신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백신을 따로 맞아야 하는 것을 한꺼번에 맞아 백신 맞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바이러스 간섭입니다. 이 바이러스 간섭은 처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두 번째 감염에 대해 내성이 생긴다, 그게 문제거든요. 혼합 백신을 맞을 때 이런 바이러스 간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MMR 같은 혼합 백신의 유효성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포말데하이드의 독성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LD50, 요거는 반수치사량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50%가 죽는 그 양이란 얘기니까 LD50 값이 낮을수록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폼알데하이드는 LD50가 100mg per kg입니다. 물론 이 실험은 rat, 실험용 쥐에 대해서 실험한 것이긴 하죠. 이것을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60kg인 사람이 6000mg을 먹는다면 절반 정도는 죽는다. 실제로 죽는다. 그런 뜻이죠. 6000mg이면 6g이니까 그 정도를 먹으면 정말 죽을 가능성이 50%는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자료네요. 독성에 대해 평가하는 자료 중 하나로 NOAEL 요게 있는데요. NOAEL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허용 독성 농도로 No Observable Adverse Effect Level의 약자이고 NOEC 그렇게도 하는데 NOEC는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이것을 줄임말이죠. 농도가 NOAEL을 넘으면 사람이 눈에 띄는 독성을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 폼알데하이드의 NOAEL은 82mg per kg per day 그러니까 하루에 몸무게 킬로그램당 82mg 이 정도면은 이거 넘어서면은 독성이 문제가 된다, 심각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엘은 몸무게 킬로그램당 하루 82mg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 이런 독성을 가지고 있으니 아이들은 몸무게가 작아서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되면 쉽게 독성을 나타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폼알데하이드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의 발암물질 리스트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명백하게 올라 있는데 WHO의 IARC에서는 발암물질을 1급에서 EA, EB, 3급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발암물질 1급 그 얘기는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사람에게 명백하게 발암물질로 작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게 121개입니다. 발암물질 2급은 EA, EB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EA 요 경우 아마도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것이다. 이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EB의 경우에는 요 EA보다는 확률상 조금 낮다. 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뜻이죠. 그래서 EA가 89개, 그 다음에 EB가 315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3급 발암물질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증거가 미비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에게 발암성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게 497개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실험동물에서 제한된 증거를 가져서 사람에게 명백한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뜻이죠. 물론 발암물질에 노출된다고 해도 즉각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암물질에 자주 노출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은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룬 얘기가 폼알데하이드라는 첨가제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폼알데하이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은 몸 안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균형이 깨어지면 그 순간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폼알데하이드가 물론 자연적으로도 존재하고 몸 안에서도 대사 과정이 생겨날 수도 있고 뭐 그런 물질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균형이 깨어졌을 때 그때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 면역력 그리고 독소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백신을 맞는 횟수가 크게 증가했죠. 예전에 비해서 종류만 해도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맞는 횟수를 고려해서 폼알데하이드의 양에 대한 관심, 조절하는 거 이런 거 유의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구독자 여러분 만나게 될 때는요, 모두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